11편 암 재발 방지를 위한 5번째 원칙. 면역 계단을 만들라. 기초 면역층을 복구하라. 면역층이 강하면 암이 자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이 자라나게 됩니다. 암세포가 자라서 암에 걸리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치료 결과가 좋아서 암을 제거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암이 100% 제거되지는 않고 체내에 일부 남습니다. 이것이 미세전이암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거루터기가 바로 미세전이암입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면역층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 다시는 못 올라오게 원천 봉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아스팔트 면역층으로 덮어서 다시는 암세포가 못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100개에서 500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때그때 암세포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한편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같은 방법은 면역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암을 치료하고자 한 것이 엉뚱하게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층을 강화시켜 암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면역요법들이 필요하며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암 치료 과정에서 저하될 수 있는 면역력을 보존 또는 강화하여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면역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면역 계단 1.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 수면은 자연 면역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들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면역 요법입니다. 잘 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잠을 설치면 면역 저하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서양 속담에 지나치게 많이 자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줄고 기능성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수면 시간 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을 5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짧은 수면을 하고도 가뿐하게 일어나 쾌적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 그만큼 열심히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도 쾌적하고 깊은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일에 취하여 사는 사람도 단잠을 잡니다. 그러나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밤 12시 이전에 자는 1시간의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2시간의 잠에 필적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면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8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고 새벽잠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각자의 리듬에 맞추어 잠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정신노동자나 수험생은 가능하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두뇌를 집중하는 활동을 피하고 대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대화를 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잠과 음식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잠이 덜 오고 반대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나
칼슘이 많은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잠을 조절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루 일과의 승패는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의 수면의 질이 내일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만큼 최상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면역 계단 2. 잘 먹는 것입니다. 생체식에 맞도록 타고난 몸. 소화기관의 구조는 고유의 먹을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나 채식 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는 원래 생체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채식 동물의 장은 길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섭취한 음식물이 위에서 1차로 소화되고 다시 소장과 대장을 거치는 동안 충분히 소화 흡수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대사가 일어나고 내용물은 발효되고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가 길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육식을 하는 동물은 채식 동물에 비해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먹은 음식을 빨리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구성하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장 안에 쌓이면 큰일이 납니다. 이것들이 부패하면 각종 노폐물을 만들고 또 흡수하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의 장은 음식 찌꺼기를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금니가 발달해서 곡식류를 씹어서 먹기 편리한 반면 육식 동물은 앞니가 발달해서 동물을 잡아서 바로 뜯어먹기 편리합니다. 사람은 곡식과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체질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식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혜로운 식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창조적 식사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자연을 가까이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보면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창조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삼겹살을 잘 못 먹었는데 최근엔 분위기에 따라 종종 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삼겹살을 먹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특히 기름이 많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동물성 지방은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대장암과 유방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겹살을 보면 그게 딱 보이는데도 그냥 먹습니다. 그 대신 보완책을 시행합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상추에 사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추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 발암물질을 제거합니다. 거기다가 꼭 참기름을 찍어 먹습니다.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포화 지방산을 중화시킵니다. 특히 혈관 속의 동맥경화 물질들을 떼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늘도 함께 먹습니다. 마늘 속에는 항산화 물질, 노화 방지 물질, 항암 물질이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마늘을 같이 먹으면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 완벽한 보완이 됩니다. 삼겹살을 먹어도 최선을 선택했다는 안도감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게 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식사. 식사는 즐겁게 해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도 식이요법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식이요법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지 마라. 즐겁게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라고 충고합니다. 최선의 길은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배워 입맛에 맞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이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각이 점점 자연 미각에 길들여지면 오히려 식이요법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자연식이 몸에 좋다는 효과를 체험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좋아집니다. 일단 자연식과 가까워지면 입맛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건강도 회복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연식은 치유식이자 예방식입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웰빙과 로아스 바람은 이제는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 추세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들도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지 어떻게 식사가 병을 고치나라는 생각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건강지향적 식생활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곧 식품과 약품을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의사들은 병원에서 약품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자연식, 생명식, 치유식. 식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식과 자연식, 생채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암 환자들은 대부분 자연식이나 생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치병이나 성인병 환자들도 일반식보다는 자연식을 선호합니다. 의사는 대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식생활이 치료의 기초라는 것을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에게 아무거나 먹으라,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꼭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아무거나 즐겁게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식을 하는 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자연식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식은 우리 신체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과 접촉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과의 재접촉인 것입니다. 이는 몸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체는 자연과 접촉하여 생명력을 얻고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식이 바로 생명식이자 치유식인 것입니다. 마음껏 음식을 즐기는 날.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 먹고 적정한 식욕을 유지하여 체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몸에 좋은 것만 먹으세요. 이상적인 식사를 원칙으로 정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가끔 자유를 누리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넣어서 떡볶이 데이나 삼겹살 데이 혹은 빼빼로 데이처럼 특별한 날을 정해서 약간의 여유를 즐기세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 계단 3.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알아야 할 안전 운동 수칙. 암 환자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다음의 안전 수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포츠 클리닉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아 시행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좋은 시기에 시작하십시오.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 효과가 크고 운동하는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에도 건강 상태가 나쁜 날은 쉬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1, 2개월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잡아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평소의 운동 부족을 한꺼번에 보충하려는 듯 처음부터 몰아붙이는 것은 체력의 소모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 경우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은 오래 하고 힘든 운동은 짧게 하되 20에서 40분간 가볍게 땀이 날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넷째, 운동의 횟수는 일주일에 3에서 5회가 바람직합니다. 그 이하는 운동 효과가 없고 그 이상은 체력 소모와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 5분 정도씩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하십시오. 여섯째, 일단 시작했으면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의 좌절은 누구나 겪게 마련입니다. 정 힘들면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일곱째, 탐구하는 자세로 하십시오. 진지한 자세로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운동의 참맛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역 계단 4. 잘 쉬고 적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긴장과 이완을 조화시켜라. 과도한 긴장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파괴의 요소로 작용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반면에 할 일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암 환자는 명확한 삶의 목표가 없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긴장이 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자는 실직이나 퇴직 후
1, 2년 사이에 암이나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일에 쫓겨 한창 바쁜 때보다 일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즉 긴장이 풀렸을 때가 많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때는 몸과 마음이 활성화되고 저항력이 높지만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 신체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놓으면 큰 충격이 일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은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최고 속도를 내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쉰다고 해서 쌓인 피곤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색다른 도전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사람의 유행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육체 노동자는 독서나 음악 감상이 바람직합니다. 정신 노동자에게는 족구나 볼링 등 가벼운 구기 종목이 좋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산책은 정신 노동자이든 육체 노동자이든 모두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적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자극이 필요하고 육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적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인생의 제동 장치를 점검하라. 미국에서 두 그룹의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요란한 기계 소음과 경적,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매우 소란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그중 한 그룹은 작업장에 버튼이 있어서 원할 때면 언제든 주변의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었고 다른 그룹은 버튼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버튼이 설치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생산성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설치된 버튼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언제라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이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생 여정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버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온갖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나름의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죽음의 행로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일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소화 기능이 왕성해야 합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격과 건강은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통제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인 도전과 자극,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비로소 내적 잠재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적당한 긴장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은 일상적인 일에 비해 스트레스 강도가 큽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움이라는 흥분이 스트레스 강도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움의 원동력은 창의력 발휘에 있습니다.